그런데 이상하게도 정치에 입문하고 나서는 의사결정, 굵직한 의사결정들을 굉장히 잘못해왔어. 버리지 않을 사람을 버리고 버릴 사람을 버리지 않고 양보하지 말아야 할 때 양보하고 양보해야 할 때 양보하지 않았어. 오늘 안철수 얘기하기 전에 내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오랜만에 국힘당이 민주당 지지율을 앞섰잖아.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내가 보기엔 무슨 이건 조사기관 밥 먹여주자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싶고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내가 보기엔 공급이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거든. 이번엔 지지율 어떻게 됐나 이러고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스포츠가 되는 거지. 그러나 이 지지율이라는 것이 어차피 그냥 여론조사 결과라서 반전되기도 너무 쉽고 또 실제로 선거에 반영이 되느냐 그렇지도 않고 올해 초만 해도 뭐 1월, 2월 이때쯤 자유한국당 축제 분위기라 그랬거든. 총선 압승한다고. 짝대기만 꼽아도 당선된다 뭐 이런 분위기였단 말이야. 그렇지. 그런 분위기가 대외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지금도 중진들이 얘기할 때 보면 가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 이런 표현을 사람들이 자주 써. 그 좋던 총선을 망쳤다. 그 좋던 총선. 이 얘기가 무슨 얘기야. 분위기가 그만큼 좋았다는 얘기야. 그때만 해도 2월 이쯤 됐을 때는 방역 실패로 사람들이 난리가 났었어. 지금 끌어내려야 된다. 다 죽게 생겼다. 이런 분위기였다고. 그런데 마스크 분배 쇼를 벌이면서 갑자기 사람들이 마스크 일주일에 2개라도 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스크 대란을 벌인 게 누구냐? 그 대란을 만들어낸 것도 사실은 정부란 말이야. 시작할 때부터 의협을 비롯한 전문가 집단에서 마스크 수출 막아야 된다. 원료 수출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이거 반드시 품귀 현상 난다 그랬거든. 정부는 손 놓고 있었던 거야. 일부러 그랬는지도 모르지. 그리고 나서 마스크가 품귀되니까 자기들이 억지로 만들어낸 거 가지고 국민 인당 몇 개 뭐 무슨 주민등록번호 가지고 순번을 정해서 사게 하고 사실상의 배급제를 운영했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 보고 잘한다 마스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분위기가 반전된 거야. 그리고 나서 나온 선거 결과를 봐라. 정당 지지율 이런 거 아무 의미 없는 거야. 그래도 총선 이후로 지금 오랜만에 지지율이 역전하고 있다는 것은 유의미하지 않나? 의미가 없다고는 볼 수 없지. 실제로 오차 범위 내기는 해도 어쨌든 지금 추세 변화가 좀 보이고 있고 실제로 대통령 지지율도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고 뭐 완전히 뒤집혀서 확실하게 청신호가 켜졌느냐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다. 그런 어떤 바람이 보인다. 고는 볼 수 있는 거지. 내가 보기에는 국힘당이 썩 잘하고 있어 보이진 않는데 7월달까지만 해도 안철수한테 서울시장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자기는 출마 안 할 거라고 했단 말이야. 그거 왜 5개월 만에 뒤집혔을까? 내가 보기에는 안철수 씨가 이제야 본인의 위치, 본인의 역할에 대한 결단을 내린 게 아닌가 싶고 나는 개인적으로 이번 출마 선언을 되게 높게 평가해. 선언문, 출마 선언문에 보면 이 사람의 고민이 되게 많이 묻어 있어. 많은 분들이 제게 서울시장 출마를 요청하셨지만 저는 대통령 선거에서 뭐 이것저것을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고 변화와 개혁을 실현하고자 했다. 정권 교체를 내 손으로 이루어서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했다. 그러나 시장 선거,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권이 승리하지 못하면 다음 대선은 하나마나 할 것이다. 암울한 현실을 바꾸려면 정권 교체 외에는 답이 없는데 서울시장 선거가 그 교두보다 그걸 부인할 수가 없었다. 지금은 대선을 고민할 때가 아니라 서울시장 선거를 이겨야만 한다. 결자 해지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자기는 대통령의 뜻이 있다. 뜻이 있었다. 그런데 서울시장 선거를 말아먹으면 대통령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안 되겠더라. 그런데 이 상황을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만들었다. 그러므로 결자 해지하겠다. 라는 얘기거든. 사람들이 안철수 씨에 대한 생각을 물으면 내가 늘 하는 이야기가 정치에 입문하고 나서 모든 의사결정을 잘못해온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이 사람 똑똑한 사람이야. 알아. 그걸 부정할 수는 없을 거야. 그 누구도.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치에 입문하고 나서는 의사결정, 굵직한 의사결정들을 굉장히 잘못해왔어. 버리지 않을 사람을 버리고 버릴 사람을 버리지 않고 양보하지 말아야 할 때 양보하고 양보해야 할 때 양보하지 않았어. 이게 무슨 대승적 차원에서 본인이 피해를 입더라도 뭐 희생을 했어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나는 순전히 자기 입장에서 안철수 씨 본인의 입장에서 본인이 이득을 보는 선택을 하지를 못했어. 그러다 얻은 별명이 킹메이커야. 보좌관으로서 누구를 킹으로 만들었다. 이런 킹메이커가 아니라 어떤 비선으로서 판을 조정해서 킹을 만들었다가 아니라 상대를 킹으로 만들어주는 킹메이커가 돼버렸다고.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별명인 거지. 이 모든 재앙의 시작이 어디냐? 서울시장이야. 서울시장을
주지 말아야 할 사람, 양보하지 말아야 할 사람한테 양보하면서 지금 이 상황이 생긴 거야. 대통령도 양보를 하지 말아야 할 때는 양보를 했어.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설이 있기는 해. 근데 어쨌든 양보하지 말아야 할 때 양보를 했다고. 그리고 지난 대선에 양보를 정작 해야 할 때는 양보를 하지 않았어. 그러다 보니까 광역 정치인으로서 지역 정치 세력과 결탁을 해서 지역 정치인이 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영역이 계속 축소되고 영역을 빼앗기면서 지금까지 왔어. 그런데 그 결정은 누가 했느냐? 본인이 해온 거거든. 그런데 올해 중반쯤,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지만 올해 한 여름쯤부터 이 사람의 언어가 바뀌어. 쓰는 단어가 다르고 공격적이고, 그리고 포인트를 굉장히 잘 잡아. 굉장히 날카로워지거든. 본인이 변한 건지 아니면 참모를 바꾼 건지 모르겠어. 어쨌든 이 사람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어. 그리고 지금 그 연장선상에서 이 결자 해지론을 들고 나오면서 큰 선언을 한 거야. 서울시장에 나가겠다. 그리고 대선은 버리겠다. 이 결자 해지라는 키워드는 사실은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 오세훈이 썼어야 하는 용어고, 그때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 오세훈은 안 나갔지. 왜냐? 나가면 누구라도 떨어질 상황이었어. 근데 지금은 안철수는 결자 해지다. 내가 잘못했다. 라고 총대를 메고 짐을 지고 나온 거야. 이번 안철수 씨의 출마 선언에 대해서 정청래는 이 쇠락해가는 존재감을 끌어올리려는 악수라고 평가했단 말이야. 이거에 대해서는 형이 어떻게 생각해? 세석밖에 없는 작은 당, 예전보다 한참 때보다 굉장히 쪼그라든 당의 어떤 대표로서 존재감이, 그러니까 정당으로서의 존재감은 옛날보다 많이 이제 쇠락한 건 사실이야. 그런데 쇠락해가는 존재감을 끌어올린다. 아니,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내가 보기엔. 안철수라는 사람의 지지율을 보면 단순히 3명짜리 쇠락한 당의 누구라고 표현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 안철수 씨는 여전히 이 새정치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어떤 아이콘이고, 그 사람이 새정치를 할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냐에 대한 판단은 차치하고, 이 사람은 어쨌든 그 기대를 받고 있는 사람이고 그 관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이 사람을 대선 주자로서 생각하고 대선 주자로서 밀고 있는 거라고. 정청래 같은 건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좀 전에 말했잖아. 나는 이 선언을 되게 높게 평가한다고. 왜냐? 이 사람이 그냥 서울시장에 나가겠습니다 라고만 했으면 그냥 서울시장에 나가겠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 사람이 대선을 포기하겠다, 나로 뭉치자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 얘기는 곧 무슨 얘기냐면 대선에는 내가 당신과 뭉쳐주겠다는 얘기거든. 이런 식이라면 대선에 영향을 크게 끼칠 수 있는 거야. 판도를 확 바꿀 수 있는 거지. 단일화의 명분을 줌과 동시에 단일화에 대한 압박도 주는 거야. 나는 이렇게 희생했다. 나 대통령 하려던 사람이다. 나 이거 내려놨다. 니네는 뭘 내려놓을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명분을 줌과 동시에 압박 카드가 되는 거야. 국힘당이 지금은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뭐 당신 입당해서 경선 치르면 되겠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판이 벌어질 때, 선거가 다가오면 어떻게 이야기할지는 몰라. 나는 지금 그걸 가지고 국힘당을 비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뭐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도 사실은 웃긴 거거든. 그러나 만약에 국힘당이 내년 4월 보궐선거까지 제대로 된 입장을 내놓지 않고 계속 우리는요, 우리 당 후보가 있거든요 뭐 이러면서 헛소리를 하면, 그때 가서는 사람들이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지. 야, 이 미친놈들아, 나 니들한테 투표 안 한다. 안철수가 저 정도 양보했는데 니들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단일화의 명분임과 동시에 단일화에 대한 압박이라는 거야. 그걸 알기 때문에 여당 측에서 지금 꽥꽥 되는 거야. 뭐 악수라는 둥, 무슨 존재감을 잃었다는 둥, 똑바로 하라는 둥 하는 얘기가 왜 나오느냐. 얘네도 그걸 알기 때문이거든. 이 사람이 던져준 명분이 지금 좋단 말이야. 좋은 카드를 썼어. 그러니까 이쪽에서 지금 그냥 출마 선언만 했을 뿐인데 왜 그거 가지고 꽥꽥거리냐. 뭐 출마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이야. 이게 어떻게 쓰일지 모르는 카드니까 일종의 위기감을 느낀다고 봐도 되겠지. 내년 선거가 재보궐선거라서 임기가 1년 정도밖에 안 되잖아. 그럼 뭔가 보여주기에 굉장히 짧은 시간 아닌가? 그러면 안철수 씨는 재선까지 확실시하다고 생각하니까 나오는 건가? 이번 선거에 민감하게 구는 이유가 양측이 다, 여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후보를 내면 안 돼. 지들이 정해놓은 당원상 후보를 내면 안 돼. 문재인은 심지어 자기는 당원 이걸 정했다고 자랑까지 했었다고. 우리는 뭐 윤리적이고 어쩌고 막 이딴 소리를 하면서 자랑까지 했었어. 근데 그걸 지들이 확 뒤집어가지고 지금 후보를 낸다고 하는 거야. 지금 이 추한 짓을 하면서까지 후보를 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지금 서울과 부산을 둘 다 뺏겨버리면
다음 대선에 영향이 크다는 거야. 분위기가 반전돼 버린다는 거지. 사람들이 아 진짜 세상이 바뀌긴 바뀌었구나. 내가 4년 전에는 저 인간한테 표를 던졌었는데 속았구나. 지금 국민 대다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나와 생각이 같구나 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후보가 안 나오면 안 된다. 여기 져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궐 임기가 1년인가 2년인가는 사실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 않고, 또 한 가지는 누가 됐어. 박원순이 망쳐놓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 개발 못하게 하고 무슨 시민단체에다가 돈 뿌리고 이런 거를 단기간에 확 반전을 시켜버린다. 그러면 다음 서울시장도 그 사람이 또는 그쪽 당에서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는 거야. 안철수 씨의 선언문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 부동산 시장 정상화, 부동산 가격 안정, 세금 폭탄 저지, 국민의 희생과 고통을 강요하는 정치쇼는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사실상 박원순이 한 짓을 나는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서울시장은 권한이 막강한 자리거든. 괜히 선출직 서열 2위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큰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자리라고. 그리고 큰 변화를 보여줄 수 있으면 사람들이 이제 지쳤어. 이딴 식의 정치에 지쳤다고. 그러면 재선이 될 가능성이 높겠지. 그럼 만약에 국힘당이랑 단일화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제 만약에 단일화에 실패하면 그게 누구 책임인지는 안철수 씨가 이미 정해버렸어. 안철수 씨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런데 어쨌든 국힘당에서 누가 나오든지 간에 지금 안철수 씨와 네임밸류를 맞추기가, 매치시키기가 쉽지 않거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일화를 이쪽에서 발 빼고 무조건 우리는 뭐 당신 알아서 하세요. 우리는 뭐 우리끼리 따로 할래 라고 할 경우에 그 책임은 누구한테 돌아가느냐? 전부 국힘당이 져야 되는 거야. 국힘당이 그럴 여유가 있나 지금? 김종인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국힘당에 그럴 여유가 없어. 그래서 내가 보기엔 이걸 받아야만 돼. 그걸 만약에 파토를 놓는다. 어떤 정상적인 랠리를 통해서 안철수 씨가 떨어지고 누군가가 올라갔다. 그럼 어쩔 수 없지. 근데 만약에 국힘당 측에서 그냥 파토를 내버렸다. 이러면 이 짐은 자기들이 감당을 해야 되는 거야. 다음에 대선이 질 때까지 이 짐을 감당해야 된다고. 그럼 만약에 국힘당이랑 안철수 씨랑 단일화를 해가지고 안철수 씨로 단일화가 돼가지고 서울시장에 나왔어. 근데 안철수 씨가 서울시장에서 떨어져 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분위기 반전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좀 아쉬울 거야. 그런데 이게 의미가 없는 일이냐면 그렇지는 않거든. 안철수 씨는 일단 단일화 후보가 된 거잖아. 그러면 다음 대선에서는 또 이쪽에서 단일화 후보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라고. 그런 안철수 씨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국힘당 그만큼 또 협력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안철수 씨가 나왔는데 떨어졌어. 나 떨어졌으니까 대선으로 또 나갈래요 라고 하면 그럼 안철수 씨는 진짜 되게 잘못된 일을 하는 거겠지. 진짜 자기 네임밸류를 다 해쳐버리는 게 될 거고,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지지 않고서야 이 단일화,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의 여파는 대선까지 이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떨어진다고 해서 의미가 없다고 볼 수는 없어. 어쨌든 이렇게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문재인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나는 내 꿈을 버리겠다. 문재인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는 서울시장 내려놓는다.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게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